홍보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12월 16일 월요일이죠. 12월 달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국내 정세에 더불어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벌써 12월도 절반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또한 항시 제가 늘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던 항시 간결하고 또 간결해라. 그런 것을 잘 기가고 매매하시면 큰 탈은 없을 겁니다. 자, 내일은 일단 신규주가 두 종목이 특징주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옹코크로스, 난치병 신약 개발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죠. 고목가는 7,300원입니다. 참조는 하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절대 다른 종목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다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벡터가 또 상장을 하죠. 공모가는 3,900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하시든 뭐 두 개를 다 하시든 하나를 하시든 잘 좀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안 하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조하셔가지고 내일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또 다른 공략주 한번 공부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볼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도출을 시켰는데요. 월요일에는 조금 종목을 다양하게 꾸밉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매매 종목을 좀 다양성하게 꾸미고 다양한 시장의 구석구석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매매는 월요일에는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바라봐주고 시장이 월요일날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런 점 꼭 잊지 않습니다. 옹코크로스와 팩트는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드론 관련주 제이시언 에이렉스 내일 한번 보죠. 제이시언 시간이 5%입니다. 3% 이상 잡힌 종목들은 무조건 시가 프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5% 5% 안에서만 지니까 청산한다. 그 에이렉스는 2.7%입니다. 뭐 아무래도 제이시언이라고 해놨네. 글자 잘못 찍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뭐 에이렉스는 따라가겠죠. 하지만 같이 또 봐줘야 됩니다. 다른 애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드론 관련주라도 또 네온테크 같은 이런 애들도 또 드론 관련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코코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또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모습이 좋으면 얼른 다른 애들을 좀 같이 붙여 놓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주죠. 퓨런티오와 SOS랩. 역시 얘네들도 마찬가지요. 뭐 대표적인 종목을 적어 놓았을 뿐 퓨런티오가 시간에 8% 올랐다고 해서 내일 1등을 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콤이 치고 갈 수도 있다면 시간에 4% 정도 올린 라이콤이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SOS랩을 같이 붙여 놓았는데 5.4%입니다. 두 개를 잘 놓고 머리를 노리실 분은 퓨런티를 보시면서 SOS를 본다든지 라이콤을 본다든지 뭐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은 위세 아이테카 펩트론 봅시다. 기술주로 한번 보죠. 시간에 3.5% 같이 한번 봅시다. 7,900원, 우린 7,800원과 8,000원 이렇게 두 트랙을 잡고 내일 이 종목을 좀 보죠. 펩트론 시간에 0.4%네요. 뭐 이런 스타일 중간 그냥 보합 잡고 보시면 되겠죠. 보합 잡고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 보죠. SG글로벌과 뱅크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SG글로벌은 지금 현재로서는 김동연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정치 테마주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발빠르게 또 우리 역시도 이합집선을 또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흐른지.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런 것보다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항상 그런 점은 머릿속에 기억해 놓습니다. 자, 김동현 가을주도 좀 봐주시고 보합 기준가 잡고 하면 되겠죠. 뱅크웨어 글로벌은 시그널 상가라가 했죠. 이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가장 나름대로 전혀 뜻하지 않은 얼굴이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도를 얻은 인물로 따지자면 원식 국회의장을 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TV에 얼굴이 나왔다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침착하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일단 밴쿠버 글로벌은 하긴 원식 관련주는 지금 그렇게 표출된 건 없어요. 정책주, 생활주, 소비 패턴주는 있지만은 다른 주는 아직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잘 챙겨 놓읍시다. 일단 시간에 수학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가격이 비싸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가 그런 관련주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징어 관련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볼 때는 시간이 3%거든요. 유나이트를 볼 때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이 봐야 되겠죠. 당연히 두 개 딱 붙여 놓습니다. 유나이티드가 못 가면 스튜디오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할 수가 없죠. 일단 조금 뭔가 지구이 좀 안정되던 느낌으로 가준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워낙 오징어가 예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3%니까 좀 높을 테니까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산일전기와 이스트소프트. 산일전기는 참 우리가 자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시간이 2.2%. 뭔가 좀 결정적인 한 방이 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산일전기 쭉 둘러보면 많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뤘던 날들이 많았는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것은 상가를 못 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아쉬웠어요. 맺고 끊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파괴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당일날의 모습은 좋아요. 갈 때는 참 용잡을 듯이 올라가거든요. 가다가 나중에 못 가서 그렇지. 일단 모습은 좋으니까 전고점을 머리를 살짝 올렸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또 봅시다. 항시 제가 그랬잖아요. 항시 제가 금양을 맨날 양치기 소년이라고 막 뭐라 하면서도 그래도 또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역시 우리가 기대감에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또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됩니다. 자, 또 달려가면 붙어줘야 되겠죠. 72,000원 기준가 딱 잡고 깨고 내려오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일단 기준가 잡고 지니까 청산합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요 근래에 가장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종목이죠. 역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AI 쪽은 앞으로 더 낫지 않겠나요 싶죠. 아직까지는 사실 그거 알고는 별로 할 게 더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기관들도 좀 넣었네요. 부합 기준가 잡고 내일 대응을 합시다. 현대 엘리베이와 파미셀도 한번 보죠. 현대 엘리베이 13% 정도 금요일로 올랐군요. 제법 무거운 종목인데 잘 갔네요. 제법 나름대로 그 이슈는 있더군요. 환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샀는데 사실 얘는 밸류 발표에 7%를 급등했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보다도 따지고 보면 남북 경업주로도 같이 엮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경업주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일단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봐줘야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일신석재를 위에 올려놓고 일신석재가 지금 유일하게 남북 기업주가 있고 잘 따라간 애는 인디에프가 잘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얘는 상한가를 가져오지 못했죠. 일신석재 올려놓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현대 엘리베이 같이 붙여놓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파미셀은 조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친구인데요. 금요일날은 그렇게 오른 건 없어요. 1% 정도 올라가 마쳤는데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물량을 좀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가 좀 주목은 돼요. 이렇게 올라온 거. 그래서 이것은 좀 감시 차원에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즉 감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은 눈치를 우리도 좀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선빵을 놓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빵을 놓친 종목들은 위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지만 참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애매모호하니까. 하지만 지켜는 봐줄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는. 뭔가 이렇게 크게 큰 장대 양복이 나올 때를 잘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선빵을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여기 7,300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보합 근처에서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현대LB와 파미셀은 그렇게 봐주시고, 오픈엣지 메디포스트도 한번 봅시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1.2%, 금요일에 16.4% 올랐거든요. 미증시로 보면 브로드컴이 24% 정도 올려 맞췄습니다. 물론 약간 성격은 틀려요. 얘하고는. 같이 한번 봅시다. 보합 기준가 잡으시고 보합만 안 깨면 한번 지켜보죠. 기관하고 외국인의 쌍거리가 들어왔다는 기억하시고요. 약간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니까 서둘지 마시고 조금씩 하시길 바랍니다. 메디포스트도 많이 올랐죠, 금요일날. 근데 모습이 참 좋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선빵을 이까지는 선빵이라 합시다. 적어도 요걸 돌파할 땐 들어가 줘야 됐거든요. 근데 뭐 놓쳤다 치자. 다 모든 종목을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여기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또 늦췄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데. 역시 도전을 계속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합 기준가 잡고 진입가 청산을 하면서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요. 한번 양봉이 올라타는 시점에 시가에 잘 보유를 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홀딩을 부르면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죠. 이제 경매에 들어가겠죠. 더 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시점까지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아마 마찰까지일 겁니다. 8.6%를 올랐는데 그렇게 뭐 돌파 종목도 아니고 눌림 종목도 아니에요. 눌림 같으면 사실 뭐 이런 데 정도에서 들어가고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점인데 누가 들어가려고 했겠단 말이죠. 용기 있는 자들이 윈을 넣었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안전빵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났을 때 한번 기웃기웃 그려 보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하면서 말이죠. 자, 시간에 1.0% 뭐 높지 않을 거니까 역시 58,000원 기준가 딱 잡고 대응을 합시다. 크라우드윅스와 덱스트 한번 봅시다. 덱스트 내년에는 XR 관련주가 조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관련주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장을 유령처럼 떠들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주로 봐주세요. 9,200원 기준가 잡고 언젠가는 다 좋아질 기술들이고 지금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안경이나 메타버스 관련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밥을 먹고 살고는 있지만은 매나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러면 뭐 야 텍스트 뭐 XR 뭐 안경 뭐 스마트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금융을 종가에 많이 올랐구만. 봅시다. 9,200원 기준가 잡고 한번 해봅시다. 크라우드윅스는 14% 정도 올랐는데 모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봅시다. 시간은 1%나 0%대는 사실 그냥 가볍게 시가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보합을 깨면 일단 나온다는 것만 지키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코롱 티슈인가 셀로맥스 한번 봅시다. 셀로맥스 금요일날 아주 모습이 좋았죠. 띵 해가지고 바로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4% 시가 마이너스 4% 출발했죠. 여기. 상한가 갔는데 좀 아쉬웠죠. 이 종목은. 우리가 완화가에 매수를 넣었을 때 제가 7%대인가 보고 완화가에 매수를 넣었는데 역시 사람들이 무방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막 매수를 막 집어넣다 보니까 7, 8%까지는 올라가지고 출발해서 상가까지 간 것 같은데 그건 역시 그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일단 뭐 얘한테는 월요일날에 신규주가 두 종목이 상장을 하니까 그게 좀 눈에 까시겠죠. 마이너스 2.7%. 한번 지켜봅시다. 이 종목은
초보자들은 이런 스타일 종목은 양봉을 치고 올라올 때만, 보합을 회복할 때만 진행을 하시고, 경력자들은 조금 깊은 눌림을 한번 주죠. 분명히 월요일에는 신규주 두 종목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꾸르르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많겠죠. 왜? 첫날에 제보했으니까. 그렇다고 지가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목도 아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꼬랑기를 내리겠죠. 좀 깊이 내려야 됩니다. 낮게 내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약간 바닥을 탕, 강하게 기세가 수급이 하방으로 내릴 때나 탕 쳐주면서 바닥을 쳐줘야 반등할 때도 힘이 좋거든요. 근데 중간하게 내려오면 올라가더라도 별로 몇 프로를 못 가요. 그런 거는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 별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드라마틱한 게 일어나야 되지. 대충 해줘. 대충 올라가는 별 재미가 없죠. 자, 어쨌든 월요일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도출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사실 저녁에 이렇게 종목을 뽑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아무리 뭐를 쥐어짜고 혼자서 이렇게 한들 사실은 이 커다란 벽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는 커다란 벽, 이 중간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단 말이죠. 내일까지, 장 시작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목을 뽑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하루 앞을 내다보고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신만이 아는 내일이라는 것을 하찮은 인간들이 그 신의 발톱에 때라도 좀 알아볼까봐 조금이라도 내일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트레이더로서는 매일 이걸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당연하게 그렇게 꾸준하게 시장과 자기를 같이 계속적으로 갭을 좁혀 나가는 트레이딩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트레이더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고 게으름 피지 마시고 항시 저녁에 딱 앉아가지고 복귀해서 자기 매매한 것 수정 보완시키고, 또 내일 공략 종목들 시나리오 짜고 뽑아내고 추출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죠.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돈은 없단 말이에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시국은 어수선하고 정신도 사납고 뭔가 그래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지만 돈은 항시 유구한 세월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마인드 잘 갖추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오늘 없습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